안녕하세요. 디지털 간호, EMR에서 디지털 간호까지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허현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 그리고 정의,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적용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입니다. 보편적 의료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에서 UHC라는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보편적, Universal, 그리고 Health, 건강, 그리고 Coverage, 보장,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WHO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필요한 양질의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고 이 효과적으로 받는 이 의료 서비스의 과정에서 경제적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보편적 의료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최근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은 기존 질병 치료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은 결국 삶의 질 향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처음에 평생의 수명의 연장, 그리고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현재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변화하고 있고, 지식 및 의료는 점차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게 되고 전문 지식들이 법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건강 증진과 개선을 위해서 신체에 직접 착용을 하고 생체 신호 측정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이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통신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보건의료 부분의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는 현상이 되었고, 이제 미래의 의료는 데이터 기반한 맞춤 의료, 그리고 예측 의료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의료의 4P라고 예측, 참여, 개인 맞춤, 예방, 이렇게 4가지 요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래 의료의 4P에서 첫 번째 프레딕트, 어떤 질병이 걸릴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프리벤티브, 예방인데요. 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 증신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퍼스널리티, 이것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는 개인 맞춤 치료 방법을 말하고요. 파티시페터리는 환자가 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정보를 의사와 함께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은 점차 우리 사회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도 증가되었고, 현재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은 디지털 기반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빅데이터, 의료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런 전략들을 마련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범유행에 따라서 이에 대응 과정에 따라 AI 기술을 적용하게 되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에서도 보건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보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목표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우수성,
그리고 그런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의 형평성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측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교양 특성에 적합한 맞춤 의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의 IT가 융합된 종합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간호란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개인이 경험한 증상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실시간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간호와 그리고 디지털 이런 편리성을 갖춘 융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간호 기술은 사용자가 자신의 증상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증상에 따라서 그런 학습화된 간호가정 모델을 통해서 그런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값을 판단하여 도와주는 기술, 이것을 디지털 간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를 통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는 국외, 국내로 다양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의료와 ICT 융합을 디지털 헬스케어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IC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ICT라고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인 ICT를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로 정의를 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e헬스, 유헬스, 모바일 헬스, 스마트 헬스케어 등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는 넓은 의미에서 운동이라든지 영양, 이런 관리, 건강 관리에 해당이 되지만 디지털 기술은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전문 의료 영역도 아닌 것을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러한 아까 헬스케어의 건강 관리 중에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주황색의 의료를 보면 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관리하는 이런 전문 영역을 말하는데요. 가운데 모바일 헬스케어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모바일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이 예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은 변화하고 있었고 ELS부터 마지막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개념이 변화되어 왔고요. 개인 중심으로 예방, 관리 이렇게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4가지 유형으로 딜로이트가 2015년에 원격 의료, 모바일 헬스, 보건의료 분석학, 디지털화된 보건의료 시스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원격 의료는 그런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케어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환자 의사 간의 그런 ICT 기술을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것이나 혹은 웨어러블 기기를 연결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일컫습니다. 보건의료 분석학은 유전체학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고 아직 디지털 헬스 시장 중에서 미성숙한 과정이긴 하지만
향후 빠르게 성장할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디지털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MR이라든지 전자건강기록, EHR, 그리고 개인건강기록, PHR을 일컫는데요. 디지털 헬스 정보의 저장과 그런 환자 정보의 교류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정의한 것은 무선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의료, 전자 의료 기록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였고요. 무선 헬스케어는 그런 무선 기술이 적용된 헬스케어 기기나 서비스를 말하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아까 계속 반복되듯이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헬스케어를 말하고요. 원격 의료는 그런 먼 거리에서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전자 의무 기록은 그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 진단, 처방하는 그런 전자화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IT 기술 발달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영역 간의 서로 융복합으로 인해서 그런 분야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분류로 나누어 보면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과 생체 데이터 수집,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AI 기반 혁신 의료 시스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은 의료 서비스 등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와 다양한 다중 임상 데이터, 유전체 이런 바이오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말하고요. 생체 데이터 수집은 인체에서 이제 생성되는 맥박이라든지 체온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수집하기 위해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형태로 만들어진 장치를 말할 수 있고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러한 생체 데이터 수집 장치를 활용해서 이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그런 m헬스 서비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혁신 의료 시스템은 그런 빅데이터에 AI,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그런 환자에게 치료 진단, 그런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의료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입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양하게 현재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었던 웨어러블, 우리 활동 내역 등이 디지털 바이오마커 모니터링으로 할 수 있는 웨어러블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나 가상 진료, 그리고 개인 건강 기록, 그리고 소비자용 모바일 앱 등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닥터앤서에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의 진료나 진단을 지원하고 이런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 현장에서 질환을 예측하고 그런 진단하는 이런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중환자의 사망을 최대 3일 전에 예측이 가능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래서 사망률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고요. 셀바스는 그런 성인병을 예측하는 셀비 체크업을 개발했고, 제이얼 케어는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AI 기반 그런 메디컬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다양하게 그런 헬로 데이터 등 AI 기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뷰노에서는 그런 딥러닝을 최초로 도입한 선도 기업인데요. 그런 딥러닝이란 그런 인간의 두뇌처럼 작동하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을 컴퓨터, 인공신경망 신경망에 대량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구축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계 학습을 시키는 한 유형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뷰노에서는 그런 기계학습, 딥러닝을 최초로 도입한 선도 기업이고, 고을 연령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지금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삼성병원에서는 AI 분석 모델 브라이틱스를 통해서 그런 안저질환 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입, 권장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권장사항 첫 번째, 두 번째로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출생이나 사망을 알리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였고, 그리고 상품이나 장비의 가용성 부분에서는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재고나 상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입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가용성에서는 환자와 그런 의료 제공자, 그런 환자와 제공자의 원격 의료, 그리고 제공자 간의 원격 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그런 표적, 타겟이 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이런 표적 고객은 산모라든지 신생아, 아동 건강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것을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그런 표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 간의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과 그리고 대상자와 결합이 돼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 추적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결합된 디지털 추적, 의사결정 지원이라든지 표적 고객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인력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보건소에서 많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도입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2006년도에 그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7년, 2008년에는 뉴헬스 시범 사업으로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방문관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IT 기술을 활용해서 소외계층 건강관리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에는 USN 기반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하였는데, 이 USN은 그런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US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센서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을 했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USN을 기반으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료 취약계층이라든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 방문 간호, 그리고 재택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2010년에서 13년 사이에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이 운영이 되었고,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스마트케어 센터 간의 연계를 통해서 원격 모니터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요. 2010년에 US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기적인 건강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그리고 역량이나 운동 프로그램, 이런 서비스를 유헬스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4년부터 쭉 원격 모니터링 진료라든지 그리고 그런 요양시설 원격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서 벽지 등 그런 취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보건소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런 비질환자 중에서 건강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어플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건강정보 제공 및 그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노인분들은 그런 모바일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 작동을 잘 못한다든지 무슨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르신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핸드폰을 들고 모바일을 들고 방문을 하셔서 직접 설명을 받고 하나하나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함께 해보면서 잘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원활하게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건소에 갔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18년에 그런 만성질환 그런 수가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고혈압 당뇨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대면 진료와 비대면 그런 관찰,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하였고요. 최근 2020년에 맨 밑에 보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AI는 인공지능이고 IoT는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그런 연결된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인데 센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런 센서 기술로 이런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어플리케이션이랑 네트워크에 이런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런 장치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건강 상담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주기별을 보면 보건소 방문은 이제 3개월 주기로 하게 되고 직접 상담 서비스는 1개월 주기로 하고 그리고 상시 서비스로도 대상자 모니터링이라든지 건강 정보를 등록하거나 자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시 서비스로 되고 있고요. 최초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진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1주에서 맨 밑에 이제 1주에서 12주차에 모바일 앱을 갖춘 그런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 방문으로 이제 건강 상담 3개월부터는 이제 건강 상담을 시작하고 그리고 13주부터 24주에는 후반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 생활 지원을 하게 되고 마지막 24주, 그러니까 6개월부터는 최종 그런 검진 및 상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의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를 비교해 보면 사업 대상은 예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전 생애 주기의 대상자, 그렇지만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노령 인구를 중점으로 했다면 현재는 이제 환경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 기본 방문 그런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투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를 통해서 65세 이상을 이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효율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목적은 건강 문제를 있는지 이제 찾아내고 스크리닝을 하고 만성 질환 관리를 중점으로 했다면 현재 의료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가 발생이 되고 있고 만성질환화 되면서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에서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그런 건강위험 요인에 따라서 군 분류를 하고 직접 대면 서비스를 중점으로 했다면 현재는 AI IoT 기반은 허약 정도 등에 따라서 군 분류를 하게 되고 기기를 활용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단계별 세부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처음에 1단계로 대상자가 동의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2단계로 사전 건강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를 한 다음 3단계 디바이스를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게 1차 대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단계, 3단계 이제
어플까지 다운로드하였고 4단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주 1회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에 따라서 그런 미션이 다 다르고요.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달성하는 본인이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게 미션을 주어주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그리고 식전, 식후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30분 이상 했다든지 개인별로 맞춤형 미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되면은 처음에 이제 환자 대상자가 동의하고 등록하면서 사전 스크리닝 한 게 1차 대면이었다면 그 다음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해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 역량을 키워주고 그리고 2차 대면 마지막 이제 2차 대면으로 사후 건강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지속 참여할 건지 그만 퇴록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CT 기기로 어르신 맞춤형 그런 건강관리 예를 보면 그런 핸드폰 속 전담간호사 해서 혈압이나 혈당 관리도 스마트하게 해서 본인이 혈압도 측정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혈당도 측정해서 그런 핸드폰 속에 기록을 하면 이렇게 건강 상담이 건강 관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남 대신에 그런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건강 상태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매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비대면으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전에는 뭐 혈압을 바로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오늘 건강 앱을 통해 상담도 받고 사용법이 간단해서 나이 든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70대 노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혹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럼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1대1 상담을 받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돌아가셔도 집으로 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사소한 에러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고 설명을 받고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건소에서도 이런 AI, IoT 기반 건강관리 하시는 노인분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하기 싫던 운동도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역량이 강화가 되는 거고. 현재 국민건강 스마트 관리 연구개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과 그런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그런 인간 집단별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에는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사업장 근로자 그리고 플랫폼을 통한 그런 노동자 건강관리 그리고 근로자의 그런 건강 형평성을 위해서 스마트 직업 건강관리 모델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고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진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그런 서비스 그리고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모델 구축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서 다학제적 진료 협력 체계를 갖추고 여러 가지 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료비가 이제 비싼 미국의 경우에는, 코비드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격 의료인,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었고, 지금 코비드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이런 특정 질환, 만성 질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국한하고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확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이 지금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의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속도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국내 그런 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모든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런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태세 준비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태세 전환이 필요하겠고요.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그런 범주 정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 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 제도 개선이 된 바탕으로 이런 디지털 헬스 분야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간호,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분야이고 새로운 분야인 만큼 우리가 더 공부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